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브로우 스피리얼의 오토바이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모터사이클 잡지는 이 기계를 오토바이계의 롤스로이스라 불렀습니다. 이는 부유층을 위한 고급 기계였습니다. 각 오토바이는 2번 수작업으로 조립되었고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속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브로우 스피리얼은 세계 속도 기록을 보유했고 일부 모델은 대담한 기술적 설계를 갖췄습니다. 조지 브로프는 뛰어난 오토바이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오토바이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은 크라스모토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조지 브로프의 오토바이는 혼다의 대중선거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1919년부터 1940년까지 전체 생산 기간 동안 단 3,048대만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수의 오토바이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호화롭고 빠른 오토바이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체 브로우 수피리어리의 3분의 1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지 브로프와 소이치로 혼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부품, 회사 명성에 대한 세심함도 같습니다. 이 오토바이들의 역사는 꽤 흥미로운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조지의 아버지인 윌리엄 브로프는 처음에 노팅엄시에서 드디용 엔진이 장착된 트라이사이클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브로프 브랜드로 오토바이를 생산했습니다. 1902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1926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1890년생은 레이싱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에든버러 랠리에서 3번 우승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오토바이 설계에 종사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레이서로서 그는 쇼맨이기도 했습니다. 조지와 그의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오토바이의 이상적인 설계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인 아저씨였고 두 번째는 젊고 열정적이라 아버지보다 오토바이를 더 잘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브로프 주니어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브로프 수페리어라는 자신의 오토바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브랜드 이름의 두 번째 단어는 문자 그대로 우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1919년 조지는 회사를 브로프로 부르면 제품이 아버지의 기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단순히 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지의 친구가 오토바이가 뛰어나면 그렇게 이름 지어라고 제안해 브로우 스페리어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이 이름이 아버지를 괴롭히려 선택된 건지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건지는 끝까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지 브로프는 다소 건방진 면이 있었지만 자신의 야망과 선언을 성공으로 이끌 만큼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웨이서였으며 자신과 같은 무모한 이들을 위해 강력한 기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가족저택 맞은편에 있는 차고를 차지하고 자신의 첫 번째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동료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뛰어난 브라우를 설계한 것은 조지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조지가 1차 세계대전 말기에 프랑스에서 알게 된 퍼시 메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강력한 레이싱 오토바이를 만들던 윌리엄 몽고메리와의 인연, 그리고 코번트리 이글 모터사이클 회사의 제품과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브라운은 레이서이자 설계자로서 이런 인맥을 많이 쌓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퍼시 메이오가 브라우 슈페리어 최초의 오토바이 제작의 공동 제작자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도 그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자료에서 저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1921년 1월 20일자 미드랜드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 기사입니다. 기계도면, 복사본, 도식 등과 관련된 문의는 저에게 하십시오. 최근에 완성된 브라우 슈페리어 오토바이의 1919년형 모형과 작업 도면입니다. 퍼시 메이오 중위의 설계 사무소 와일리 로드 41 번지 레드푸드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퍼시와 조지의 길이 갈라졌고 다툼과 서운함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브라우가 뛰어난 오토바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919년에 브라우 슈페리어 마크 1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오토바이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존 알프레드 프레스트위치가 설계한 980cc V-트윈 엔진을 탑재했고 오버헤드 밸브 구조였으며 조지의 요구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올림피아 전시회에는 약 160대의 오토바이가 전시되었고 그중 50대는 V-트윈 엔진을 장착했지만 대부분은 사이드카와 함께 운행하도록 설계된 모델이었습니다. 스포츠용 모델들은 비교적 작은 배기량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고 1리터급 스포츠 마크 1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격이 발표된 후 48시간 이내에 조지 브라운은 브라우 슈페리어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거의 20명의 열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수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산 초기 단계에서 브라운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1920년 중반에야 완성되었고 이에 대해 1920년 9월 30일자 더 모터사이클 잡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1921년 1월 생산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조지 브러프는 하인로드에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합니다. 같은 해 4월까지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무려 3대의 오토바이가 출시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제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브러프는 그렇게 했습니다. 1922년 브루클랜즈 트랙에서 사이드밸브 V-트윈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데뷔했고 이 오토바이는 실제로 그 우수함을 입증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한 브루클랜즈 트랙에서 조지 브러프는 특별히 손질된 오토바이로 시속 160km의 속도로 직접 질주했습니다. 이것은 사이드밸브 엔진 오토바이로는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곧 이 모델은 SS80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두 글자 S는 슈퍼스포츠, 의미했고 80은 오토바이가 도달할 수 있는 보장된 속도인 80마일을 뜻했습니다. 이는 시속 약 130km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성공이었습니다. 1922년 생산량은 34배 증가했습니다. 103대의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SS80 외에도 마크1과 마크2 모델이 생산되었습니다. 같은 라인업으로 1923년 에도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초기 마크1은 유명한 986cc V형 2기통 JAP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이 엔진은 오버헤드 밸브와 50도 실린더 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드카가 장착된 오토바이를 위해 더 긴 피스톤 스트로크와 측면 밸브가 적용된 대체 버전도 존재했으며 이 버전은 나중에 표준 사양이 되었습니다. 변속기는 스터미와 아처에서 공급받았고 포크는 처음에 몽고메리에서 받았습니다. 프레임과 액세서리 생산은 영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심지인 미들랜드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졌습니다. 1922년에 스포츠형 SSAT가 등장하면서 마크2는 투어링 오토바이 시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크2에는 때때로 99cc 용량의 영국산 V형 바렌스트라우드 엔진과 스위스산 MAG 733cc 및 993cc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조지 브러프의 기술은 빠르고 강력하며 고급스럽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브러프 슈피리어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되었으며 동일한 구성의 오토바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23년 더 모터사이클 잡지의 기자 티그는 같은 해 4월 SS80 모델을 테스트한 후 처음으로 브러프 슈피리어를 오토바이계의 롤스로이스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의 높은 품질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브러프는 이 비교를 활용하여 1924년 광고 전단지에 이 문구를 포함시켰고 1928년이 되자 오토바이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문구는 회사 광고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1924년에) 업그레이드된 SS80 모델이 출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SS100 모델이 데뷔했습니다. SS100은 SS80의 측면 밸브 엔진과 달리 JAP사의 오버헤드 밸브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1924년 버트르백이 9개의 세계 속도 기록을 세운 바로 그 오토바이의 정확한 복제품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르백은 레이서일 뿐만 아니라 JAP 모터 회사의 엔지니어 개발자이기도 했습니다. 1924년 7월 6일 허버트는 1920년대에 속도 기록을 세우는 장소로 유명했던 아르파종 근처 트랙에서 JAP 엔진이 장착된 브러프 슈피리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절대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측정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91.59km였습니다. 그리고 르벡은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 부문에서도 기록을 세웠는데 브로프 슈피리어를 시속 160km까지 가속시켰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 절대 속도 기록도 1922년 8월 25일에 브로프 슈피리어 기술로 달성되었습니다. 버트 르벡은 시속 207.6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이 성과들은 브랜드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조지 브로프가 속도 기록에 도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르파종 1928년. 그는 시속 210km를 돌파했지만 돌아오는 주행 중 엔진이 멈추면서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브로프는 재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S100 모델은 바로 그 버트르박이 경주에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오토바이로 홍보되었습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2번 수작업으로 조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조립한 후 다시 분해해서 모든 부품을 필요에 따라 도색하거나 도금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준비된 부품들을 두 번째로 조립했습니다. 각 오토바이는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주행을 거쳤고 조지 브로프가 직접 인증했습니다. SS100 모델은 고객에게 배송되기 전에 시속 100마일, 즉 160km 이상으로 주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SS80 모델은 각각 시속 80마일, 즉 130km로 주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 공장 근처에 1과 4분의 3마일 길이의 특별 도로 구간이 건설되었습니다. 어떤 오토바이가 사양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공장으로 다시 보내져 수정되었습니다. 독특함으로 보면 1920년대 초 안장형 연료 탱크를 제공한 사람은 조지뿐이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1910년대에 익숙했던 네모난 연료 탱크를 점점 더 둥근 형태로 바꾸고 있었지만 넓은 안장형 연료 탱크를 선보인 것은 1928년에야 가능했습니다. 1924년에 브로프 슈페리어 오토바이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던 스로틀 그립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레버 방식이 표준이었죠. SS100 판매 시작 직후 SS80과 SS100 모두 캐슬 프론트 포크가 옵션으로 제공됐습니다. 이전까지 조지 브로프는 할리 데이비슨의 포크와 유사한 포크만 사용했는데 이 포크는 1916년에 J 모델에서 처음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할리 데이비슨 포크의 고속 주행 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앞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개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1924년에 조지 브레프와 해롤드 카슬레이크의 이름으로 앞브레이크 드럼이 장착된 캐슬 포크에 대한 특허가 발급되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앞브레이크와 함께 쓰기 위해 자체 구조를 개조한 것은 1928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조지 브레프는 이미 훌륭한 오토바이를 만들었지만 더 큰 완벽을 원했습니다. 브레프는 완벽한 오토바이는 4기통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브레프는 1927년, 1928년, 그리고 1931년에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27년에 제작된 첫 번째 프로토타입에는 브레프가 직접 설계한 V형 4기통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다음 프로토타입의 프레임에 MAG사의 직렬 4기통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1930년 이되자 조지, 양산형 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틴사의 엔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오스틴 세븐으로 유명했습니다. 1931년 브라우 슈페리어 오스틴 오토바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데뷔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스틴, 자동차는 직렬 4기통 엔진, 이중 후륜, 고급 사이드카가 특징이었습니다. 오스틴, 자동차의 표준 엔진은 747cc의 직렬 4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10마력의 수랭식이었고 3단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조지 브레프가 양산 엔진에서 유일하게 바꾸고 싶었던 것은 경량화된 실린더 헤드를 장착하고 배기량을 800cc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브레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브로프는 더 모터사이클 잡지의 신형 오토바이 첫 기사에서 이 기계가 레이스용이 아니라 사이드카와 편안한 주행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브로프가 개조한 엔진의 출력은 꽤 낮았지만 독특한 이 오토바이는 사이드카가 달려 있어도 상당한 토크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빠른 가속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우 슈페리어 오스틴흐는 18개월 동안 개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 소유주 조지 브로프의 뛰어난 광고 및 마케팅 능력 덕분에 이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 커뮤니티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는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생산은 1932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대공황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의 4기통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는 단 10대만 공장을 나섰습니다. 1932년에 8대, 1933년과 1934년에 각각 한 대씩 생산되었습니다. 이 멋진 오토바이 중 9대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브로프는 오토바이 개발에 당시 1000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새 오스틴4는 188파운드에 팔렸는데 SS100 모델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SS80과 SS100 모델이 어떻게 그 우수성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브루클랜즈에서 SS80이 시속 160km로 질주했던 것을? 그건 바로 32마력의 최신 버전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SS100이 SS80을 모델 라인업에서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SS80의 좋은 판매 실적 때문에 결정이 바뀌었고 두 모델 모두 개량을 거쳐 1939년까지 생산될 예정입니다. 1922년에 기록을 세운 바로 그 오토바이는 올드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레이싱 경력 동안 52번의 경기 중 51번에서 우승했습니다.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했던 한 번은 결승선 직전에 타이어가 펑크나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지 브로프는 오토바이와 따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지는 시속 약 160km의 속도로 핸들바를 넘어 날아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심한 멍과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브로프는 유명한 레이서였고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에야 스포츠기를 떠났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병원에서 8개월 동안 회복해야 했고 피부 이식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는 보호복을 한 번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SS100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시속 160km를 보장했고 엔진의 잠재력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사양에서 1리터 V 트윈 JAPKT5R 엔진은 4800rpm에서 45마력의 출력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SS100이 1924년 모터사이클 전시회에서 데뷔한 후 1년 뒤에는 완전한 투어링 사양을 갖춘 엘파인 그랜드 스포츠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해 브로우 수피리어는 펜다인 모래사장에서 말콤 캠벨이 여러 세계 속도 기록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펜다인 레이싱이라는 레이싱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엔진은 튜닝되어 오토바이가 합법적으로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1929년이 되자 기본 SS100의 출력은 50마력까지 증가했고 1934년에는 펜다인 레이싱이 무려 75마력의 엄청난 JAP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수동 변속 레버가 달린 3단 변속기로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에는 푸시프트 방식의 변속 메커니즘이 도입되었고 1년 후에는 노턴의 4단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뛰어난 모터사이클은 수많은 기록과 레이스 우승을 자랑합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언급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32년 로널드 스토리는 브라이튼에서 시속 130.5km의 속도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반마일을 주파했습니다. 1939년 노엘 포프는 SS100을 타고 브룩랜즈 트랙에서 시속 210.8km의 절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설이 된 SS80과 SS100 모델 외에도 브라우 슈피리어 라인업에는 몇 가지 모델이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26년 올림피아 전시회에서 OHV680 모델이 공개되었고 1년 후에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세 글자는 엔진이 오버헤드 밸브 방식임을 의미했고 숫자는 사이드 밸브 엔진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JAP 엔진의 배기량을 나타냈습니다. 조지 씨는 680 모델을 미니어처 SS100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이 오토바이는 더 큰 SS100과 나란히 세워두면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율 덕분에 새로운 브라우 슈피리어는 올바른 비례를 유지했고 단독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휠베이스는 1423mm이고 연료 탱크 용량은 10리터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입니다. 가격은 SS100의 3분의 2 수준이었지만 그만큼의 우수함과 거의 뒤지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차웃 100파운드의 가격에 10파운드를 추가하면 구매자는 전기 조명과 클락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훌륭한 조종성을 자랑하며 운전자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보통 엔진의 이례적인 부드러움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 모델의 등장은 매우 현명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브라우 슈피리어라는 이름이 이미 명성을 얻은 후 더 저렴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더 많은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브라우 슈피리어의 행복한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28년 초 무작위로 선택된 OHV680 엔진, 이 토트넘에 있는 JAPB 공장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시험은 독립적인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엔진은 여러 번의 테스트에서 50시간 동안 작동했습니다. 2번의 10시간 테스트와 6번의 5시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카뷰레터에 스로틀 밸브가 반쯤 열려 있었고 이로 인해 엔진은 분당 3000회전으로 작동했습니다. 실험은 시속 88km로 4828km를 주행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측정된 연료 소비량은 100km당 4.35리터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엔진은 완전히 분해되어 점검되었습니다. 어떤 부품에서도 마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소실 내부에는 카본이 전혀 없었고 피스톤에는 아주 약간만 있었습니다. 점검 후 엔진은 다시 조립되어 도로 주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1929년에 680 모델은 리어 휠 서스펜션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생산 연도에는 무려 144대의 오토바이가 판매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OHB 680의 판매는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547대의 오토바이가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SS80 모델만이 능가했습니다. 10 모델의 생산은 1936년에 중단되었습니다. 브로우 슈피리어 SS100의 특별한 애호가 중 한 명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즉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였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영국 정보 장교이자 고고학자, 작가였습니다. 그는 브로우 슈피리어 오토바이를 8대나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SS100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1922년부터 이 오토바이로 16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사랑이 로렌스를 파멸시켰습니다. 오토바이에서 위안을 찾던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7번째, 브로우 슈피리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토마스는 8번째, 오토바이를 이미 주문해 곧 그의 차고에 들어올 예정이던 1935년 5월 13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도로는 아래로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두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다 로렌스는 방향을 틀었고 제어를 잃어 핸들에서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그는 심각한 두개골 및 뇌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6일 후 중위 로렌스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 유명 인사의 죽음은 앞으로 많은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렌스가 6일간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돌본 휴 커런스 박사는 오토바이 사고와 머리 부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를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보고서였습니다. 커런스 박사는 영국에서 수천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을 머리를 보호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 장교로 복무하던 커런스 박사가 군 지도부에 군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머리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1941년에는 군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코르크와 고무로 만든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헬멧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의 역사는 대공황이 오토바이 산업과 국민의 구매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지 브로프의 오토바이들은 소수의 가장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0년대 초 몇 년간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어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1932년에 새롭게 출시된 SS80A 대비와 1년 후 모든 모델의 업그레이드도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1150라는 이름의 모델이 데뷔합니다. 이 모델은 해외, 특히 경찰로부터 들어온 수많은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경찰들은 SS100만큼 강력하지만 더 저렴하고 단순한 측면, 밸브 엔진을 가진 오토바이를 필요로 했습니다. 1150는 1096cc 용량의 JAP LTG V0 2기통 엔진을 탑재했으며 조지의 말에 따르면 이 엔진은 브라우 슈페리어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실린더 사이의 각도는 일반적인 50도와 달리 60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크가 증가했고 사이드카와 결합했을 때 더 부드러운 주행을 약속했습니다. 오토바이 발표에서 조지 브라운은 실린더 직경과 피스톤 스트로크는 밝히지 않은 채 배기량이 1150cc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조지 브라운 특유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이름에 들어간 숫자 조합은 특정 개념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영국에서 차량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11RAC 마력과 최대 효율, 출력인 50마력을 의미했습니다. 이로써 구매자는 오토바이 이름을 듣자마자 강력한 기계를 떠올렸고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150 엔진의 출력은 약 32에서 36마력 정도였습니다. 단독 운전자가 탑승한 버전에서는 오토바이가 시속 135km까지 가속할 수 있었고 사이드카와 2명의 승객이 함께 탑승한 조합에서는 시속 110km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브라우 슈페리어 1150는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모델의 주 대상이었던 경찰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시속 110km의 보장 속도에서는 브라우 슈페리어 1150를 모는 순찰 경찰을 따돌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브라우 슈페리어 1150 모델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의 경찰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 슈페리어 1150는 자국 경찰 업무에도 적극 활용됐습니다. 대공황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1930년에 브랜드 역사상 가장 작은 엔진 배기량을 가진 오버헤드 500 모델이 데뷔했습니다. 이것은 단기통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단기통 500cc 오토바이들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은 더 비쌌기 때문에 이 모델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생산된 이 오토바이는 단 9대만 판매되었습니다. 조금 앞선 1928년에 500cc 모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 또 다른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드 밸브 방식의 750cc 트윈 엔진 모델로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SS80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이 다가오자 JAP 엔진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해 조지 브로프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회사는 메츠리스사의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뛰어난 품질과 성능으로 잘 알려진 오토바이 생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메츠리스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고유한 정체성과 변함없는 장인 정신에 대한 헌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조질은 여전히 직접 모든 오토바이의 생산을 관리하며 브로 수피리어와 연관된 높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브로프가 완벽한 내기통 오토바이 제작을 시도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고 1937년에 완전히 독특한 엔진을 가진 새로운 프로토타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엔진은 조지 브로프가 아이크 해치, 프레디 딕슨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항공인들과의 인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엔진의 아이디어는 수상 비행기와 함께 일했던 잭 페일소프 대위에게서 나왔으며 이 사실은 1956년에야 알려지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브로프에게 전달됐으며 엔진 첫 프로토타입은 쉘터 모터스에서 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페일소프의 수상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H4 엔진을 장착한 브로프 슈페리어 골든드림 오토바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공식 모델명은 드림이었지만 전시 프로토타입 색상 때문에 골든드림이라 불렸습니다. 이런 구조의 엔진은 복잡했지만 매우 균형 잡혀 있었고 충분히 컴팩트하며 냉각도 잘 되었습니다. 커넥팅 로드는 포크 블레이드 타입이었고 따라서 공통 커넥팅 로드 핀을 사용했습니다. 한 쌍의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쌍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습니다. 1차, 2차 및 그 이상의 진동 원인들이 서로 상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크랭크샤프트는 박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반작용 모멘트를 없앴습니다. 처음의 엔진은 실린더 지름과 피스톤 스트로크가 동일한 스퀘어 타입이었으며 68mm 대 68mm의 비율이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은 988cc였습니다. 하부 캠샤프트는 기어 구동 방식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개념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치수는 71mm, 배고 63mm로 변경되었습니다. 캠샤프트는 체인으로 구동되었고 배기량은 998cc가 되었습니다. 엔진을 제외하면 그 외에는 그 시절에 꽤 전형적인 설계였습니다. 듀플렉스 프레임, 양쪽 바퀴에 드럼 브레이크, 앞에는 스프링거 포크, 뒤에는 리지드 프레임 대신 승차감을 위해 플런저 서스펜션을 채택했습니다. 골든 드림은 185파운드였고 금색 도장 모델은 195파운드였습니다. 조지 브로프의 작품은 1938년 런던 얼스코트 모터쇼에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고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부유한 고객층을 겨냥해 최고의 우아함과 성능을 추구하는 브로프 슈피리어의 고급스러움과 희소성을 구현한 모델이었습니다. 신기술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초기 결함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노력했지만 조지 브라프의 많은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명작은 5대만 제작되었으며 그중 3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출력, 토크 등과 같은 수치들은 안타깝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39년 9월 회사는 오토바이 생산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150 모델의 마지막 열대는 1940년에 제작되었고 이후 회사는 항공산업용 부품 생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브라프의 생산 시설은 롤스로이스 멀린 항공기 엔진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활용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조지 브라프의 오토바이가 롤스로이스의 구급차와 자주 비교됐는데 이제 두 브랜드가 함께 일하게 되어 아이러니합니다. 브라우서 피리어는 전쟁 이후에도 항공산업에 충실했으며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지 브라프는 아마도 전쟁 후 시기가 시민들이 고급 오토바이를 구입하기에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닐 것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조지 브라프는 길고도 화려한 삶을 살았으며 1970년 1월 12일 79세의 나이로 펜든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도시의 모래 해변은 오랫동안 속도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조지 브라프가 세상을 떠난 후 회사는 청산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브랜드는 돌아오는 법입니다. 2008년 영국 사업가 마크 어팸이 브라프 슈페리어 브랜드의 권리를 인수하고 새로운 기술,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브라프 슈페리어 SS100 오토바이는 2013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SS100의 외관과 구조는 오리지널 브라프 슈페리어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어팸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브라프 슈페리어는 20세기 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오토바이입니다. 부활한 이후로 이 회사는 오토바이로 여러 상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이 회사는 에스턴 마틴과 협력하여 개발한 한정판 AMB001 오토바이를 선보였습니다. AMB001은 터보 엔진과 카본 파이버 프레임을 갖추고 있어 시장에서 가장 첨단 오토바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날 브라프 슈페리어는 전 세계의 수집가와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급 오토바이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 오토바이는 최고의 기준에 따라 수작업으로 조립되어 브랜드의 타협 없는 품질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브라프 슈페리어는 SS100 알파인 그랜드 스포츠와 펜던트 센스 리미티드 에디션과 같은 모델을 포함하여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오리지널 브라프 슈페리어 1919년부터 1940년까지의 모델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이 오토바이들은 엄청난 금액에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런던 제국전쟁 박물관에 전시되어 복원된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7번째 오토바이에는 약 100만 달러 정도의 제한이 들어왔지만 박물관은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브라프 슈페리어의 뛰어난 오토바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럭셔리와 속도, 그리고 타협 없는 품질의 이야기입니다.
제 노력을 어떻게 응원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이런 모든 행동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